안녕하세요. 상록 행정사 대표 김영원 행정사입니다. 이주대책의 요건들을 시리즈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영상에서 건축물 요건과 소유 요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거주 요건에 대해서 그 주요 쟁점사항 중심으로 한번 살펴드리고, 제가 구제해드린 사례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 요건은요, 건축물 요건이나 소유 요건에 비해서 고도의 객관성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을 납득이 가게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따라서 차근차근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수집된 자료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게 선행돼야 됩니다. 요즘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어지는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과 심사기준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좀 너무 반복돼서 지루하신가요? 그래도 중요사항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이주대책의 요건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건축물, 소유, 거주. 이제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요건들은 모두 한두 가지만 충족돼서 되는 게 아니라 모두 충족돼야 하는 엔드 조건이에요. 그 점 유의하시고요. 당연히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여지없이 부적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용도 변경된 건축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됩니다. 또한 소유 요건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어야죠. 따라서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더불어 자연인만을 상대합니다. 이주대책은. 법인이나 단체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거주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거주는 지분의 주택을 생활의 근거로 삼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띄엄띄엄 거주하는 건 안 되죠. 따라서 세컨하우스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2, 3일씩 일주에 거주하는 경우 인정되기 어렵고, 또한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여기서 이 거주는 주민등록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법원의 입장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거주의 입증은 명확하고 고도의 객관성이 요구됩니다. 믿을만하게 증명하라 이거죠. 시행자들은 한마디로 거주했다고 믿을 수 있게 자료를 제시해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라, 이런 뜻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건축물이나 소유요건에 비해서 진짜 입증이 어려워요. 거주요건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거주요건을 수명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게
시행령,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 40조 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주 특례들입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치학, 그 밖에 이런 것들과 비슷한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명확히 한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따라서 시행자하고 이주민들 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요거 참 해당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결국 이 특례의 해당 여부는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좀 해석한 게 있어서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요건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첫째, 공익사업 시행 전부터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특례 유형으로 거주를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거주하지 않은 상태가 공익사업이 시행이 없었다면 다시 돌아와 거주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개인 의사로 거주지 이전을 정한 것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특히 이 공무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우선 여러 사람과 관련된 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나 공공단체 일로 풀이되는데요.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면 그 유형의 범주로 보되 징집, 이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개인 의사로 거주지 이전을 정하는 것이 아님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해외 선교를 목적으로 베트남 한인 목회 및 현지인 선교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닌 여러 사람에 관련된 일로 하는 공무로 봄이 타당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았어요.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럼 실제 이 거주 요건을 저 상록 행정사가 구제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사례예요. 의뢰인께서 진주에서부터 이곳 수원까지 상록 행정사를 직접 찾아주셨어요. 이 이주민은 기준기간 동안 약 한 4년이 좀 넘게 지구 밖에 있는 아들 집으로 전입해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부적격 처분을 받으셨어요. 4년 짧지 않습니다. 사유는 전입신고한 사유는 아들이 어린 그 자녀 혼자죠.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가족 원수가 많으면 무슨 혜택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아들 집으로 해놓은 사례인데요. 실생활 하다 보면 우위법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흔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은 동네에서 반장 일을 보고 계셨는데 참 실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30여 가지 준비해서 저와 참 일심동체로 소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인용제기한 사건입니다. 당연한 기결이죠. 실제 사셨어요. 주민등록만 그쪽으로 옮겨놨을 뿐이지. 하여튼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얼마나 실제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제 자랑 같은데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행정사 일을 하면서 공익산업지구에서 손실보상과 이주대책, 생활대책 요 업무만 수년간 해왔습니다.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여러 사례들을 접하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전문성이 쌓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특히 보여지는 그 제 블로그를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많이 실어놨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행자들이 이주민들에게 뭐 해주려고 노력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주민들은 알아서 공공기관이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십니다. 참 답답한데요. 특히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의 경우는 아주 사소한 사유로도 부적격 처분을 내고 있어요. 실제와 다르게.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하게 부적격 처분을 받으셨어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잃었던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어요. 저희 그 미약한 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의껏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여러분, 오늘 영상 좀 유익하셨나요? 오늘 거주요건까지 3가지 건축물, 소유, 거주 이 3가지 요건을 쟁점 위주로 살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참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억울한 사연들이 많죠. 하여튼 저 상록행정사는 모든 이주민 여러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아서 웃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